WBC 일본이 우승을 했습니다. 뭐 한국 야구가 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일 올스타전 요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이거 뭐 가능할지 한번 그 이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조만간 국가대표팀 경쟁력 제고 방안도 나온다 그러는데 뭐 아마야구 쪽에서도 우리가 또 고민할 부분도 당연히 있죠. 이런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이번 WBC는 일본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결승전 미국이 야수는 올스타에 가깝지만 투수진이 야수진 정도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투수진이 확실히 이제 강점이라는 평가였고 오타니를 위한 대회 아니었나?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뭐 투타 경합하고 101마일 164km 초강속구도 굉장히 많이 던지면 존재감도 좀 돋보였죠. 타격에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죠? 결정적인 뭐 그런 준결승에서의 안타도 있었고 또 결승전에 마지막 투수로 나와서 뭐 맹활약했는데 일본 투수들을 좀 보면 당장 그냥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더라도 각 팀의 주전들을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냥 메이저리그급이 아니라 그냥 메이저리그 투수입니다. 그것도 아주 상위급의 일본 대표팀의 투수들을 보니까 물론 뭐 일본 내에서도 최고로 잘하니까 뽑았겠지만 죄다 시속 150km는 그냥 가볍게 넘습니다. 오타니 사사키 뭐 160km를 넘던데 구속도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비해 절대 안 떨어지고 제구는 오히려 미국 선수들만큼 아니 오히려 더 좋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 일본 선수들이 하드웨어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이지만 우리 뭐 국내 선수들도 하드웨어 성장은 뭐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이제 공은 좀 빨라졌죠. 우리가 리그 구속을 지난 10년간 한 3km, 4km 정도 끌어올렸을 때 일본 역시 한 5km 정도는 끌어올렸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정우 선수가 지적한 대로 일본 투수들의 하체 이용 투구폼, 일본 선수들이 하체를 이용하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양인의 신체 한계를 극복하는 뭐 확실한 키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일본 투수들은 죄다 폼이 그냥 다이내믹하더라고. 다이내믹한데 좀 물 흐르듯 부드럽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도 유소년 시기 이러한 기본기 장착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일본 투수들의 제구가 뭐 요것은 정말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좀 부럽더라고요. 좀 차원이 다르다 느꼈고 송곳같이 좀 파고든다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뭐 이런 리그 정상급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이 일본 선수들은 3점대가 뭐 거의 없더라. 뭐 2점대 뭐 극초반도 있고 1점대도 있고 일본 타자들이 한국 타자들보다 기량이 떨어져서 일본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이 이렇게 뭐 굉장히 뭐 낮은 건가? 좋은 건가?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좋은 투수들이 많다는 거죠. 일본의 우승이 좀 뭐 이번 우승을 좀 보면 세대 교체 성공이 좀 있던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주축은 20대 후반 30대 이제 진입한 선수들이 맞아. 근데 이미 20대 초반 중반 선수들이 그냥 대표팀의 한 축을 또 만들어 갑니다. 오타니 선수가 뭐 29이죠. 부상으로 합류 못한 스즈키, 세이야 선수도 29. 보스턴하고 계약을 한 뭐 요시다 선수 29. 가즈마, 오카모토 가즈마 선수 27. 뭐 결승전 선발 나왔던 이제 이마나가 선수 자완이죠. 30. 또 30대 이렇게 막 이제 막 진입을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전승기니까 이 선수들이 있고 또 사사키 선수 22. 뭐 야마모토 요시노부 25, 신인왕 출신 오타 다이세 요 선수도 24이고 다카하시 선수도 21하고 무라카미 무네타카 선수 23, 20대 초중반입니다. 이 선수들의 기량 벌써 이제 메이저리그급이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 가도 존재감을 좀 드러낼 만한 뭐 그런 잠재력이 있다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다음 WBC도 굉장히 경쟁력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KBO가 지난 16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3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 참패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덧붙여 리그 경쟁력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내부 논의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막 급하게 이렇게 뭐 발표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도쿄올림픽 노메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시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때는 뭐 스트라이크 좋은 이야기도 있고 막
그 빨리빨리 하겠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뭐 실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건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대책을 조금 마련한다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나은 대책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에, 그 당시에 이제 도쿄올림픽 끝나고 스트라이크 존 문제점도 있었어요. 스트존이 우리가 너무 좁다.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우리 타자들이 적응을 잘 못한다. 리그 또 이제 타고 투저가 이거 심각해서 안 된다. 개선해야 된다 해서 스트존을 위쪽도 조금 넓혔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뭐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효성을 좀 못 거뒀고 우리의 문제점이 이제 스트존의 문제는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기량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걸 다 체크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체크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너무 시간이 걸린대.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는 않아요. 당장 제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그냥 좀 더 잦은 국제 교류겠죠. 이제 국가 간 경기를 더 자주 치르면 더 많은 선수들이 국제 무대 경험을 좀 갖게 한다는 건데 이번 WBC 대표팀에 합류했던 한 선수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 후배가 완전히 얼어가지고 자신의 볼을 못 던지고 그냥 고교 때처럼 볼을 이렇게 막 때리지 못하고 뭐 그냥 밀듯이 하니까 자신 있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이정우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대표팀 멤버들이 국제 무대 경험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국가대표 무대가 좀 더 많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뭐 일본도 호주, 쿠바 초청해서 비시즌 동안 대표팀 경기를 많이 치렀어요. 우리 KBO하고 10개 구단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KBO가 지금 물밑에서 한국과 일본의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라기보다 이야기를 막 넣고 있는 거죠. 일본 쪽에. 일본 쪽은 아직도 뭐 정확한 뭐 입장 표명을 아직 하기 전인데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일본 쪽에 의견을 물었고 일본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 야구하고 한국 야구가 분명히 뭐 격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여실히 더 드러났죠. 근데 올스타급이 이렇게 모이면 아마 그 격차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팀의 격차는 또 올스타들의 격차하고도 바로 연결이 아마 될 겁니다. 뭐 우리 이제 올스타하면 외국인 선수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그 격차가 좀 줄어들 여지는 있나? 그래도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뛰는 좋은 또 외국인 선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일본 선수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죠. 야 일본 내에서도 흥행은 어느 정도는 뭐 좀 담보되는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 넘어야 될 문제는 근데 이제 일본은 올스타전이 조금 복잡한 것이 일부 경기에 이제 수익금은 NPB 일본 프로야구 기구가 아니라 이제 선수 협회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이 돼서 수익 배분 등 약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올스타팀이 일본에 가서 경기도 하고 일본 올스타팀이 오는 방안도 있는데 KBO 관계자는 한일 올스타전도 개최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도 가고 저쪽도 오고 올스타전 자체에 대한 흥미도 해마다 고민이 있다. 우리 쪽에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직 논의 단계죠. 논의 단계고 일본 입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응할 겁니다. 그냥 뭐 한국 야구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 치르 뭐 그럴 리가 없죠. 우리도 뭐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지만 근데 기량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일본이 우리 야구를 보고 배울 부분은 많지 않겠지만 이번 WBC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죠. 이 부분은. 다만 일본도 젊은 선수들의 경우는 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흥행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은 고민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멤버의 구성 등 여러 변수는 좀 있죠. 한국으로서는 흥행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인식 전환도 필요한데 겨울 동안에 일본 같은 경우도 호주나 쿠바 선수들 초청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만약 이렇게 초청을 해서 경기를 치르게 되면 겨울에 선수 보호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월하고 1월이 비활동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협하고 구단들 간의 소통도 아마 이 부분은 필수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아마야구 유소년 단계에서 개선할 부분은 뭐 가능한 것부터 조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알루미늄 배터 사용은 당장은 좀 실보다 덕이 많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학부모님들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상당히 도움됩니다. 학교별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배트 값만 1년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거 큽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알루미늄 배트 반발력을 줄여서 쓰는데 반발력 줄이면 사고 예방 가능하죠. 비용 크게 세이브 되니까 야구를 시작하는 경제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어린 학생 야구 선수들도 타석에서 방망이가 부러지는 거 걱정을 좀 덜하면서 편안하게 좀 돌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루미늄 배트 장점이죠. 투수들도 꼭 마이너스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학습권 보장 필요하죠. 선수들 학습권 보장 필요합니다. 또 공부도 해야 되죠. 근데 좀 더 탄력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일수 인정 등 야구 훈련 시간 확보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 책상에 앉아만 있게 하는 것이 공부가 되는 것인가? 실효성 문제죠. 궁극적으로는 야구 사교육도 그렇게 되면 좀 줄일 수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야구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밤에 야구 학원을 가는 겁니다. 아카데미 같은데. 역시 이런 방안들이 학부모님들 경제적으로 고민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야구를 시작하는 야구 진입 장벽 자체를 좀 낮추는 겁니다. 지금 뭐 출산율이 계속 다운되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야구를 시작을 하려는 학생들도 계속 좀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소년 지도자 지원 방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잘 배워야 잘 크죠. 수년간 이 해법이 도돌이표입니다. 실행이 없어요. 계속 같은 이야기만. 입이 아픕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냐 만시지탄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소는 잃었고 이제라도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또 잃으면 안 되니까. 고쳐야지 이제 또 새롭게 소를 키울 거 아닙니까? 네. 2023 프로야구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가이드북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책 소개입니다. 이벤트입니다. 증정 이벤트입니다. 10권을 드리겠습니다. 2023 프로야구 가이드북인데 제 후배들 중에서 우리 나유리 기자도 있고 또 건이나 이종서 제 후배 기자들 저희 팀에 이 기자들이 집필에 참여했고 타사 기자들도 3명도 프로야구 취재를 오래 했던 그런 전문 기자들이 6명이 총 6명이 참석을 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책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고생하고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각 팀 대표 선수들 특장점을 해시태그로 이렇게 스카우팅 리포트 정리하고 지난 시즌 스토브 리그 선수들에게 일어난 뭐 선수들 이모저모도 좀 아실 수 있고 이번 시즌 활약이 기대되는 신인 선수 10명 그들의 특징 각 구단의 스토브 리그 평가 예측 순위 야구장 투어 가시면 도움이 될 만한 직관 가이드도 있고 대표 선수들 사인 및 잡힐 각오도 담았더라고요. 후배 기자들이 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 소개 글을 이제 올릴 건데요. 총 10분께 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가이드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또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